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등교 수업이 20일 고3부터 시작됐습니다. 3달가량 만에 문을 연 학교의 등교 첫날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 1,0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을 닫았던 대구 지역 실내 체육시설들이 20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등교 수업이 20일 고3부터 시작됐습니다. 3달가량 만에 문을 연 학교의 등교 첫날 분위기를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텅 빈 학교가 다시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반팔 하복에 마스크, 예년과 다른 신학기 첫 등교날 풍경입니다. 낯선 풍경은 학교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수시로 드나들던 건물도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해야만 출입 가능합니다. 오전에 벌써 2번 했습니다. 2번 했고 점심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기숙사 저녁에 입사할 때 귀수할 때 다시 하고 최소 하루 4번 열 체크. 교실에 입장한 뒤에도 일과는 체온 측정으로 시작됩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은 모두 열어두고 책상은 일렬씩 간격을 띄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화장실도 이제 4시간 가지는 않겠지만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앞에서 안에 사람이 많은지 선택 과목의 이동 수업은 모두 금지됐고 친구들과 마주 앉아 먹던 급식도 이른바 혼밥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장 힘든 건 마스크 착용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당장 개학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각종 시험과 촉박한 수능 일정 역시 부담입니다. 마스크를 제가 착용한 지 1시간 또 안 지난 것 같은데 일단 입에서 습기가 차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좀 힘들어서 좀 오늘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아무래도 집에서 3개월 정도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날 경북에서는 고3을 포함해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 55곳 등 모두 23,500여 명의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은 만약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발생하면 구급대 등을 이용해 선별진료소로 즉시 이송하고 확진 판정 시에는 전교생을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에서는 고3 학생들과 함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권영근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은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만 개학일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85개교가 등교를 했고 경북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소규모 학교 60명 이하도 일괄 등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37개교, 중학교가 18개교도 일괄 등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큰 문제가 없고 오늘 교육관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저도 학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한 외로 학생들이 차분하게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따라 죽어가지고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북형 등교 수업은 우선적으로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과 방침과 더불어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합니다. 혹시 그래도 학생 밀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가 큰 곳은 격일제, 격주제 등도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학교 구성원들이, 즉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하도록 했고, 또 학교의 등교를 좀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가정학습, 교회 체험학습을 60일까지 허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했지만은 학교 자율적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방역 대책은 사실 과할 정도로 지금 해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등교를 한다고 했다가 자꾸 연기되는 바람에 계속 방역만 지금 서너 번을 하는 학교도 있고, 오늘도 제가 가보니까 학교가 아주 옛날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아주 깨끗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마찬가지고, 급식실도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을 때 그렇게 엄두를 못 냈던 전체 청소도 다 해놓았고, 우리 교직원들이. 그래서 방역에는 뭐 이래라 저래라 저희들이 딱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매일 마치면은 다시 한번 방역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학교 교실은 환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방역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1번이 자기 스스로가 의심이 되면은 일단 등교하지 않는 게 1번입니다. 등교하지 않는 게 1번이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등교 중지라는 문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오지 않으면 되고, 학교로 오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무증상 확진자가 사실은 가장 염려가 되는데, 만약에 학교 수업 중에 이제 발열 환자가 생기면은 역시 바로 보건소로 가서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검체 검사를 받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그럼에도 일단 정보는 최대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진학센터가 있습니다. 진학지원센터. 거기에서 많은 자료를 내주어서 학생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스템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불이익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학교 측과 바로 상담을 하는 게 제1번이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좀 이래 힘들겠지만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또 건강에 좀 신경 쓰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예년과 같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썸트렌드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봅니다. 전현매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키워드로 넣고 검색해봤습니다.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까요? 2월과 3월에는 코로나와 바이러스, 정부 등의 키워드에 이어 마스크가 눈에 띕니다. 한때 마스크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몇 시간을 줄 서야 살 수 있고, 그마저도 금방 매진돼서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2월 차트에는 신천지 키워드도 보이네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이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4월과 5월로 와볼까요? 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되면서 4월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화됐죠. 그러다 보니 방역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네요. 5월에는 방역 키워드가 2위까지 올라갔고요. 확진자 수가 줄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달 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자마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네, 이번엔 감성 연관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에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주로 언급하면서 피해, 우려, 걱정 등의 부정적인 연관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와 각계각층에서 기부의 손길을 보내는 소식이 더해지며 긍정적인 연관어들도 41%가량 차지했죠. 그런데 3, 4월로 갈수록 긍정 연관어는 조금씩 줄고 부정 연관어가 더 늘었습니다. 4월에는 위기라는 키워드가 크게 부상했는데요. 힘들다, 어려움 이런 단어도 보이죠. 그만큼 경제 피해가 컸다는 반증입니다. 5월에도 비슷한데요. 덥다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SNS 보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기가 답답하다. 그래서인지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은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의료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연관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 경제에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거친 숨이 다소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데 이 시점에서 좀 더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을 시작으로 가정을 달 5월까지 1년 매출의 절반을 걷어들이는 꽃집.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처럼 코로나19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꽃은 폐기 처분되기 일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평년의 매출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많이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자체의 긴급생활비 지원과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움츠렸던 서민경제 전반이 꿈틀대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데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미뤄왔던 소비를 시작한 겁니다. 동네 마트와 일반 음식점, 골목 상권이 우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튼 한 3분의 2 이상 날라갔어요. 매출이. 근데 요즘 조금씩 한 50%대 거의 육박하는 날도 많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든가 지역 상품권 받은 분들이 지역 상품권이 많이 늘어났고. 포항의 경우 12,000여 개 이상의 점포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많아서 되게 편리한 것 같고 그리고 편의시설이 많아서 평소만큼 편리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도 펼쳐집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진정되는 시점에 맞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6천여 곳을 모집해 전 품목을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세일 페스타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소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위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범시민 운동으로 세일 페스타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마 6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모두가 함께하는. 다만 시장의 모처럼 돈이 풀리는 것을 악용해 일부에서 바가지 상흔도 나타나고 있어 행정기관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바닥까지 떨어진 지역 경제, 재난지원금이 일단 긴급 처방은 되겠지만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HCN 뉴스 양정은입니다.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새끼 두꺼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오후, 새끼 두꺼비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어른 손톱만한 새끼 두꺼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지런히 산을 향해 폴짝폴짝 뛰어갑니다. 두꺼비들의 이동이 시작된 건 지난 주말쯤. 구름이 햇빛을 가린 날을 틈타
새끼 두꺼비들은 막바지 이동을 서두릅니다. 오래간만에 보고도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 매년 2, 3월이면 암컷 두꺼비 300~400마리가 망월지에 찾아와 한 마리당 평균 6,000개의 알을 낳고 돌아갑니다. 5월 중순쯤이면 알에서 깬 새끼 두꺼비 수만 마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떼를 지어 인근 옥수산으로 올라갑니다. 적지 않은 수지만 생존율은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끼들이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망월지 주변에 그 보호 펜스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새끼 두꺼비가 인근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인 두꺼비. 수성구는 두꺼비 보호를 위해 망월지 일대를 생태보호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 1,0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 100억 원을 더해 총 사업비 1,100억 원을 공공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이 매월 120여만 원씩 받으며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16,0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을 닫았던 대구 지역 실내 체육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3일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이 개방된 데 이어 20일부터 수영장과 사격장 등 실내 체육시설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시설별 세부 지침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20일부터 대구시청, 대구미술관, 이월드 등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오던 방문자 명부 관리 방식을 QR코드 시스템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방문자의 휴대전화로 방문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만 스캔하면 별도의 명부 작성 없이 바로 시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사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사항에만 활용되고 3개월 후에는 방문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현재 방문자 명부 작성 방식은 시설 이용자가 직접 방문 대장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위 작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구시가 민선 7기 후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새로 만들어 그 아래 보건의료정책과와 감염병 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둘 예정입니다. 이 밖에 보건경제 분야 재편을 위해 희망복지과와 경제산업 분석 담당관 등을 신설하고 일부 기능이 비슷한 기구들은 통합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분기 전세 계약을 체결한 대구 아파트 거주자는 2년 전보다 2,3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직방이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 재계약 비용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대구의 평균 전세 재계약 비용은 2년 전보다 2,353만 원 증가한 2억 4,38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세종,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구별로는 중구가 4,386만 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달성군, 동구, 달서구, 남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수성구는 1,309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대구에서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